음악 아우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승려입니다. 캐나다 PSB의 새 라인업이 나와서 바로 시청해 보러 왔습니다. 이매진 시리즈의 새 라인업이에요. 원래 이매진 시리즈는 노란색 이런 디자인으로 약간 케블러처럼 보였었는데 그게 이제 블랙톤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 바로 위에 플래그십 라인업인 싱크로니 시리즈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이제 같아졌어요. 싱크로니와 싱크로율이 같아진 이매진 시리즈. 제품 사이즈의 차이는 있는데 사진으로 놓고 보면 얼핏 보면은 구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의도적인 것도 있어 보이는데 싱크로니를 만들고 나서 여기도 또 많은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 그걸 그대로 내려받은 새 라인업으로 완성이 돼서 항상 이런 제품들이 특혜가 많고 가성비가 한두 계단을 뛰어오르는 그런 시리즈가 되죠. 싱크로니는 PSB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걸 개발하느라고 약 10년의 시간을 투입한 그런 라인업인데 그 바람에 이제 기존의 PSB와는 가격대가 달라졌었는데 그걸 다시 원래 PSB 가격에다 입힌 게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새로운 이매진 시리즈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PSB의 역대급 라인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지 지금 좀 이따 소리도 들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SB 그러면 좀 얕보는 경향이 있죠. 왜? 가격 등급 자체가 중저가를 지향하는 그런 브랜드였고 그 가격에 맞는 디자인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막 멋을 부리고 그러지 않고 아주 딱 기본 규격에 내실을 기한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제 실용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이 제품을 설명하는데 좀 의미의 한계가 좀 있는데 통칭 실용적이라고 할 때 그때 들어가는 브랜드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이제 한 20년 전 얘기고 그 사이에 PSB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가 이제 그 첫 제품을 본 게 이제 20년 전이고 실제 PSB는 72년에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50주년을 기념을 했었고 그 기념작이 바로 파시프 50이라는 제품이었죠. 저희가 PSB 제품을 이렇게 저희 눈으로 아마 저만 그랬을지 모르지만 PSB의 제품을 처음 본 게 회사가 설립하고 한 30년쯤 지나서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약 20여 년 전이었던 거죠. 제가 PSB 제품을 처음 본 이래 처음에도 그랬고 PSB의 컨셉은 캐나다적이라는 거죠. 캐나다적인 게 뭐냐? 굉장히 넓은 영토에 그렇게 복닥거리며 살지 않는 아주 한적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온태리어 이 지역만 해도 이거 프랑스 말 쓰잖아요. 여기도 뭐 캐나다 수도가 있고 행정과 국가 시스템들이 이쪽에 몰려 있는데 여기만 해도 한산해요. 인구가 3천만이니까 대규모로 뭘 제작하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는 나라예요. 물론 캐나다에도 다른 나라에 없는 이게 하이엔드 산업과 하이테크 산업들이 있지만 그런 규모 자체가 미국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과 그 노력을 쾌적하게 자연을 벗삼아 사는데 거기에 좀 더 가치를 많이 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풍토에서 만든 스피커라는 거를 잠시 연상해 보면 PSB라는 스피커를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음악을 즐기는 가장 실용적이고 튼튼한 나무 굉장히 많이 나니까 그런 캐나다를 대표하는 캐나다적인 스피커가 바로 PS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5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꽤 오래전에 이미 대형 오디오 그룹인 램브룩 그룹에 통합이 됐죠. 뭐 아시겠지만 이제 NAD나 스트리밍과 멀티룸 시스템으로 유명한 그 블루 사운드 그리고 이제 PSB 이게 램브룩 그룹의 3대 대표 브랜드인데 스피커로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PSB입니다. 이 뉴 이매진 시리즈의 2채널 스피커는 딱 이렇게 3종이 있는데요. 북쉘프가 하나, 톨보이가 2개. 뭐 이렇게 많이 늘어놓지 않고 잘 배합이 되어 있는 이것도 좀 PSB적인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들을 볼까요? 그 상위 싱크로니도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만 스탠드 거치형은 B로 시작하고 플로 스탠딩은 T로 시작하는데 B는 이제 북쉘프의 B고 T는 톨보이의 T입니다. 그래서 이 북쉘프는 모델명이 B50, 가운데 작은 톨보이가 T54, 이 숫자들이 좀 특이해요. 그 다음에 제일 큰 톨보이가 T6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숫자가 우퍼의 구경을 의미해요. 이 시리즈는 섬유사로 짜서 만든 미드레인지와 베이스를 쓰는데 뉴 이매진 시리즈가 되면서 전부 카본으로 소재가 바뀌었습니다. 카본 우븐 파이버, 카본 섬유사를 짠 그런 미드레인지와 베이스를 쓰고 있고 위에 트위터는 티타늄 돔이에요. 그래서 북쉘프는 2웨이고 톨보이 2개는 3웨이인데 트위터를 사이에 놓고 위쪽에 미드레인지 아래쪽에 베이스를 넣은 이런 기본 구조에 아래쪽에 베이스를 하나 추가한 이 구성이 독특하죠. 다른 스피커 브랜드에서는 좀 쉽게 보기 어려운 PSB만의 대역 구성, 대역 배분 방식으로 그렇게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본 PSB는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리고 드라이버 유닛이 몇 개이든 베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
북실프인 B50도 5.25인치 베이스로 꽤 다부진 다이나믹스와 양감이 나옵니다. 좀 이따 들어보시겠지만. 근데 이제 톨보이들은 확실히 B50보다 큰 공간에 쓰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T54는 그냥 웬만한 공간에 너무 뒷벽과 옆벽에 바짝 붙이지만 않으면 되는 그 정도 사이즈와 콘셉트로 제작이 되어 있지만, 65는 상당히 큰 공간에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B50에서 T54로의 그 간격보다 54에서 65로의 간격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디자인은 65와 54가 거의 그대로 확대 복사를 한, 축소 복사를 한 이런 관계처럼 보이는데, 이 둘의 규모 차이가 꽤 있습니다. T65는 높이가 약 90cm, 1m가 조금 안 되고, 그리고 T54는 거기다 한 10여 cm 작아요, 키가. 뒤 깊이는 거의 비슷하고, 이 폭이 약간 차이 납니다. 이 T65는 6.5인치가 들어가야 되고, T54는 5.25인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폭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한 대역이 T65는 28Hz, 30Hz 미만까지 내려갑니다. 고역은 새 스피커가 공이 23kHz까지 재생을 하고, T65는 28Hz부터 시작을 하고, T54는 35Hz부터 시작을 하는, 둘 다 대역은 웬만한 음악을 듣는데 부족함이 없고요. 중요한 거는 싱크로니의 어쿠스틱 구조, 싱크로니의 그 드라이버 유닛 구성 설계, 이런 원리를 그대로 갖다 심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죠. 그 대표적으로 T65하고 54는 3웨이 구성인데, 그 링크비츠 라일리 공명 원리로 4차 오더로 구성을 해서 크로스오버를 특이하게 끊어요. 이 아랫대역이 2kHz 조금 넘는 정도? 트위터의 아래쪽 재생 대역을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다른 스피커에서는 미드레인지 상위 대역에서 재생하는 대역을 트위터가 재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원리가 나타나는 그 현상은 좀 더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 PSB 스피커들을 들어보면 가장 먼저 들려오는 거는 그 청명한 고역이에요. 제가 추측하건대 이 회사의 설립자인 폴 바트는 PSB라는 스피커의 어떤 컨셉을 이 높은 벽에 아주 맑고 쨍한 고역,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이거를 구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것 같아요. 그 고역 자체의 컨셉이 웬만한 다른 스피커에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머리가 맑아진 듯한 딱 그런 청명한 고역이 있습니다. 그건 PSB의 굉장히 높은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눈이 시릴 정도로 아주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나는, 거기에 이제 빈약하지 않게 베이스를 이어붙인, 전체 되게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런 원리로 만든 게 PSB 스피커의 사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가격대를 뛰어넘는 어떤 성능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싱크로니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이 새로운 이매진 시리즈를 만들려고 내가 이런 걸 기술을 새로 개발하고 연구를 몇 년 동안 하자 해서는 결코 이 가격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설계들이 싱크로니에서 그대로 내려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냉각 시스템에요, 이 자석을 네오드민 자석을 씁니다. 이 자석의 가격 자체도 비싸지만 중요한 거는 이 냉각 시스템 중에 대표적인 그 페러플루이드라는 기법 있죠. 그게 이제 보이스 코일에 이 오일, 그 액체 속에 그 자석 분말을, 그 자석을 분말로 투입하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액상으로 되어 있는 자석이기 때문에 그 보이스 코일과 자석에 열이 올라갈 일이 없죠. 만들기가 좀 어렵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런 방식이 필요한 하이엔드 스피커들에서 종종 보는 그런 방식이죠. 여하튼 새 이매진 시리즈에는 그런 네오디민 자석과 페러플루이드 마그넷 시스템이 들어가서 강한 힘과 아주 잔떨림에 생기는 그런 열들을 효율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반대로 말하면 그런 강한 다이나믹과 아주 강한 에너지와 잔떨림으로 재생하는 그런 음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생하는 데 유리한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피커의 사이즈와 이 유닛 비율이 대단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또 카본 우분으로 섞었짠 요 살짝 은빛이 도는 그런 모습도 좀 고급스럽지만, 그 스피커와 유닛 사이즈의 비율, 이런 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새 이매진 시리즈 소리를 들어봐야죠. 요 세 개를 하나만 들어볼 수도 없고, 또 두 개를 들으면 하나가 빠지고, 그 세 개를 다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각 한 곡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For all those times you stood by me, for all the truth that you made me see, for all the joy you brought to my life, for all the wrong that you made right, for every dream you made come true,
you love me. Ooh, yeah. 새 이매진 시리즈를 한 두어 시간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소리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이전에 PSB하고도 조금 다르고 뭔가 제 머릿속에 어떤 소리가 이렇게 떠오르려고 해서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이런 스피커 생각이 났어요. T1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사주가 사망을 해서 신제품이 나오고 있지 않은 T1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히 중역대부터 높은 대역에 걸쳐 있는 그 아주 촘촘하고 선예도가 높은 소리 있죠. 이게 T라고 많이 비슷한데요. 이게 제가 T의 사이즈 비슷한 2.3, 2.4 이 스피커들에서 들었던 그런 높은 대역의 소리가 많이 닮아 있는, 물론 이제 세대가 좀 다르기도 하고 서로 성향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류의 중고역을 내는, 그게 이 새 이매진 시리즈의 중고역 소리라고 하면 T 소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빠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물론 그 중역대 아래쪽의 대역의 소리는 T라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오늘 시청은 같은 램브르 그룹의 NAD M33으로 들어봤는데 너무 당연하게도 새 스피커의 사운드 스타일은 동일한데 북쉘프인 B50도 톨보이와 대역의 비율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새 이매진 시리즈의 B50과 T54, 그 다음에 T65의 이 관계는 서로 사이즈가 다른 북쉘프, 서로 사이즈가 다른 톨보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슷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드레인지와 베이스가 하나씩 더 추가된 좀 더 규모가 큰 T54나 T65도 중역대 이상은 똑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50에 저역이 더 추가된, 아래쪽 대역이 좀 더 추가된 느낌, 양감이 이렇게 많이 추가됐다기보다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서 추가된 그런 대역의 느낌, 그런 일체감이 이 세 스피커를 관통해서 흐른다는 게 좀 눈에 띄었어요. 우선 B50만 해도 저역의 이 다이나믹스와 양감이 꽤 나옵니다. 이게 참 이 사이즈가 제가 아까 비율 얘기했는데 이 유닛과 박스의 사이즈가 아주 잘 어울려요. 배분이 잘 돼 있어서 이런 비율의 스피커는 어딘가에 놓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막 이렇게 뭐 멋을 부리고 PSB는 그쪽하고 거리가 멀어요. 유닛의 바깥쪽을 뭐 고급 재질과 마감을 이렇게 좀 부티나게 하고 그랬으면 가격이 한 지금 가격보다 한 서너 배는 올라갔을 거예요. 사운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멋을 부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 그냥 무광에 아주 단정하게 예전보다는 많이 고급스러워졌어요. 인테리어적으로도 상당히 깔끔하고 어딘가에 놓고 싶은 그런 스피커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미리 알려드리고요. 새로운 이매진 시리즈의 사운드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역시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선의도가 뛰어난 그런 중고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중역대부터 고역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의 품질은 대단히 높아서 여기에 품질이 높아야 들리는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악기로 녹음한 바로크 음악, 그 다음에 여성 보컬, 바이올린 독주와 합주, 그리고 이런 소편성 합창, 이런 곡들을 들을 때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녹음이 잘 돼 있는 락 기타의 음색을 듣기에도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셀린 디온이 생각이 났어요. 캐나다를 대표하는 여가수이기도 하고 셀린 디온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들려줍니다. 곡이 여러 개 있지만 영화 음악 두 개를 동시에 석권했던 그 Up Close and Personal이라는 곡 있죠. 이 타이타닉보다는 좀 덜 알려진 영화인데 이 Because You Loved Me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이 곡의 뉘앙스가 지금 말한 높은 중역대와 고역에서의 세심한 표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밋밋하게 들리는 곡이에요. 꽤 비싼 하이엔드 스피커에서도 그래요. 근데 이 곡이 참 잘 들어맞습니다. 역시 캐나다 가수를 알아보는지 촘촘하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그 끝에 한 번씩 바이브레이션을 넣었다 뺐다 그거를 본인의 스타일로 추구하는 이 셀린 디온의 목소리, 그러면서 좀 푸근한 베이스가 들어간 이 곡의 느낌이 아주 잘 들어요. 굉장히 호소력이 짙으면서 음이 강해져도 결코 이렇게 거친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이것도 자꾸 제 페로플루드 자석에 대한 그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강한 순간과 고음으로 피치가 급격히 올라갈 때도 불안하거나 음의 응집력이 흩어지지 않아요. 거칠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거 듣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락 음악들까지 계속 넘어가게 되고 여하튼 그런 셀린 디온을 들을 수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베이스도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톨보이에 비해서 대역이 약간 아래쪽이 잘려 있을 뿐이지 다이나믹과 양감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바로 톨보이인 T54로 넘어가서 들어보면 아래쪽에 그대로 대역과 다이나믹스와 양감이 드러나 있는 그런 스피커로 변신합니다. 전에 PSP 스피커를 들으면서 이 가격에서는 여기까지 바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좀 약간 아쉬웠던 건 뭐냐면 베이스가 잘 통제가 안 된, 베이스의 양감은 많이 나오게 하는데 그걸 잘 통제하려면 어느 정도 기법이 필요한, 그러니까 뭐 앰프를 걸맞게 사용해서 잘 구사해서 저역을 통제하든 아니면 공간에서 어떤 트위킹을 하든 이렇게 해야 베이스가 좀 잡혀나던 그런 베이스 품질이 대단히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이게 역시 또 싱크로니의 영향이긴 한데 참고로 톨보이 두 제품은 위쪽에 베이스가 하나,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나, 베이스가 두 개 있잖아요. 이 두 베이스가 서로 이어져 있지 않고 체인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양감 컨트롤이 여기서 많이 조절이 되는 것 같고요. 뒤쪽에 포트가 이렇게 이 세 스피커 모두 리플렉싱 홀이 가로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베이스의 양감을 통제하는 그런데 효과적인 디자인으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54로 들어본 척 맨존의 Give It All You Got, 바슬로우리 이런 곡을 들어보면 중고역의 품질은 말씀드린 대로 정묘하고 아주 섬세하고 외곽선을 선명하게 그려내는데 베이스의 다이나믹과 양감 자체가 B50과는 달라져 있죠. 이렇게 퉁퉁 쳐주는 그런 다이나믹스와 어떤 그립들이 전체 스케일을 크게 하기도 하지만 좀 더 호쾌하죠. 베이스의 존재감 자체가 살짝 예전 같은 풍성하게 만들었던 부분을 딱 중간까지 풍성함을 너무 왜소하게 하는 급격한 변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전의 양감을 그대로 살려놓은 그런 좀 펑퍼짐한 저역이 아닌 딱 필요한 만큼의 저역. 근데 이 T54의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양감을 내주는, 그래서 우퍼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두 개를 배열한 것 같아요. 그런 베이스를 기반으로 플룻 소리가 아주 절절하게 흐르는 아주 멋있었습니다. T65는
뭐 모든 걸 다 잘 내야 되는 사이즈로 보면 톨보이 스피커로는 여전히 높이가 1m를 넘지 않는 그런 콤팩트한 사이즈를 하고 있지만 이 시리즈 플래그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상당히 구사력의 반경을 넓혀놓은 그런 게 좀 표시가 나요. 대편성 오케스트라 아주 잘 들려줍니다. 이 호디 사발이 지휘한 베토벤 교향곡 7번 1악장 오랜만에 들어보면 딴딴 이 관현이 동시에 한 점처럼 땅 찍는 그 첫 소절을 저 뒤에서부터 선명하게 박도해 오는 그런 묘사가 가장 돋보입니다. 그러고서 이 뒤에 뭉게뭉게 오케스트라 전체가 확장되어 가면서 소리와 반경과 악기 수를 확장해 가면서 늘려오는 그런 느낌들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상위 싱크론이랑 비교하면 대편성이 이제 일순간에 다 몰릴 때 그런 순간의 베이스의 해상도 인클로저로 그런 걸 해결한 싱크로니하고는 격차가 있지만 이런 양감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가격 차이가 한 4배, 5배가 나는 뭐 그런 등급의 시리즈입니다. 여하튼 이 T65만 해도 작은 인클로저를 이용해서 최하단의 스케일이 나오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광대역을 재생하는 중고역의 아주 선명함이 전체 사운드를 주도해가는 그런 스피커로 아주 돋보입니다. PSB는 성향으로 보면 또렷하고 아주 선명한 사운드, 머리가 맑아진 듯한 그런 사운드,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저예산으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끝까지, 그러니까 예산에서 사운드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그 부분은 생략을 해도 전체 사운드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크게 손실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빼고 상위 제품인 싱크로니의 기술들을 대부분 끌어와서 그 부분을 해결한 그런 새 시리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이매진 시리즈는 다른 PSB 스피커들이 이 캐나다 가정, 공간이 넓고 큰 소리를 내도 되는 그런 캐나다의 일반 가정에 맞춰져 있다고 했을 때 새 이매진 시리즈는 우리나라 일반 환경, 방이나 거실에 좀 더 잘 맞는 그런 새로운 스타일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강한 에너지와 과도한 소리를 작은 사이즈에서 막 뿜어내게 만든 게 아니라 좀 더 하이엔드적으로 그렇게 튜닝이 된, 그렇게 세련되고 정돈된 새로운 플랫폼 속에 오리지널 PSB의 사운드를 구현시킨 그런 새 시리즈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 가격이 놀라워요. 이게 출시하면서 판매 가격 자체를 T65가 100만원대 후반, 그 다음에 T54가 100만원대 중반, 그리고 B50은 아예 60만원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격대에서 낼 수 있는 소리로는 거의 최고급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성향 자체가 모든 사람들한테 무난한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또렷하고 선명한 중고역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가격의 스피커는 아마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걸 참고하시고 이 스피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PSB의 새 이매진 시리즈 3형제 T65, T54, B50 이 세 제품을 같이 살펴보고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